경제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골드만삭스라는 기업은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 중 하나이고 금융과 투자 업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생성형 AI는 버블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논문처럼 실험적인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경제학자, 연구원, 벤처 투자자, 그리고 MIT 교수님의 의견을 인터뷰로 취합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비용은 높은데 실익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고, 쉽게 말해 가성비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AI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 비용이 증가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생성형 AI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비용. 골드만삭스가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투자 초기부터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계속 언급됐던 건데, 초기 투자 이후에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투자자들도 당연히 GPU나 NPU 같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비용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GPU를 구매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기찻길을 놓는 것과 비유하며 초기 비용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기찻길은 한번 깔면 최소 10년에서 수십 년까지 큰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반면 GPU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제품이라 고정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단가도 비싸지니 첫 예측과는 많이 달라졌고, 소비하는 전력도 상상을 초월해서 기본 비용만 해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도 추가됐는데 바로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비용입니다. 오픈AI와 챗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작업한 글을 내 허락 없이 학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무단 학습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함부로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료 정보만 가지고 학습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는 아무런 데이터나 때려 넣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무작정 데이터를 많이 먹여도 정확도가 높아졌는데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전문 분야를 대체하려고 하니 양질의 데이터만 입력해야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나온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를 노리는 기업일수록 공짜 데이터로 무작정 많이 학습시키자 전략보다는 정제된 데이터를 골라서 학습시키자 전략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데이터 라벨링 부업이 핫해지는 거고, 그만큼 기업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과 정치적인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아지면 탄소 배출을 늘리거나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둘 중 어떤 것도 쉽게 해결할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돈, 환경, 정치 모든 면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생성형 AI의 구조적 한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성능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이슨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청소기와 드라이기를 만들더라도 다른 제품보다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인공지능도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해서 높은 비용을 상회할 엄청난 성능을 기대했던 건데, 생성형 AI는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학습 데이터만 늘리면 정확도가 충분히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를 늘려봐도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보여서 생성형 AI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산업을 완전히 대체할 산업혁명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업무 효율을 증진시켜주는 산업 개선이 한계인가라는 의문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다양한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보는데 전문적인 영역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블로그를 쓰는 간단한 일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를 써달라고 하면 얼핏 보기에는 그럴싸한 내용을 몇 초 만에 찍어내서 정말 신기한데,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반복할 뿐 다른 블로그 글들과 차별화를 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읽어보면 다른 블로그 대비 이 글을 찾아서 읽을 이유가 전혀 없고 모호한 내용만 가득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회수를 봐도 챗GPT 이전에 썼던 글들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 검색 순위도 높은 반면 AI 서비스로 쓰고 약간씩 수정한 글들은 조회수도 잘 안 나옵니다. 블로그 글도 이 정도 수준이니 정확도와 품질이 정말 중요한 의료, 법무, 회계 분야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현재 한계에 대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기에는 꿈과 환상으로 쌓여 있어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도 믿고 투자하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술을 이해하고 나니 비용이 늘어날 이유는 많은데 기술 자체에 한계가 존재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개발자에게도 미래가 없을까?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가치 있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만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자 혹은 기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개발자라면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기술이 너무 초기라서 보편화되지 않았다면 사장될 수 있지만, 이미 인공지능이 이렇게나 세상을 바꿨고 회사들이 돈을 투자했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자 안전벨트와 에어백 같은 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차 사업을 이어갔듯이, 지금은 치명적이어 보이는 기술 결함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어 투자금이 줄고, 그러면 발전 속도도 느려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자를 목표로 삼으시면 겨울이 올 수 있고 올 것을 각오해야겠지만, 그 겨울이 지나면 다시 가치를 인정받고 산업혁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I 기술이 사장되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려서 언젠가는 보편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개발자로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면 AI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미래가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취업하고 바로 1억 혹은 2억을 받을 걸 기대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못해도, 개발자로 쭉 살아도 좋을 분들에게는 이 분야가 여전히 제일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줄어들긴커녕 늘어날 일만 남았다. 전문직을 대체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개발자라면 이 분야에서 존버하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진짜 산업혁명이 될지 아니면 산업 개선 정도에서 서서히 잊혀질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직접 겪은 사례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